북한이 중국을 대하는 태도가 냉랭하게 변하고 있고 대신 러시아하고는 아주 밀착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런 김정은의 태도 변화는 지난달 27일 열렸던 전승절, 그러니까 정전협정 체결일이죠. 이 정승절 70주년 열병식을 통해서 확연하게 드러났습니다. 북중 관계가 왜 이렇게 변하고 있는지 그 원인을 와이타임스가 파헤쳐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일본의 니케이 아시아는 지난 12일 북한의 전승절 열병식에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부 장관 그리고 리홍중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이 함께 했다 그러면서 겉으로 보기에는 미국과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에 대항하는 권위주의 정부 간의 단결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김정은이 중국과 러시아를 대하는 태도는 확연하게 차이가 났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니케이는 이어서 러시아는 한국전쟁에 참전한 적이 없으며 북한 군사 퍼레이드에 특사가 참석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10년 전 정전 60주년 기념 열병식에도 고위급 인사를 파견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도 우크라이나 전쟁을 벌이고 있는 올해 러시아가 국방부 장관을 특사로 파견한 데는 러시아에게 있어서 북한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이고 이는 러시아가 얼마나 몰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다. 이렇게 니케이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러시아와는 다르게 이번 전승절 행사에 리홍중 정치국 위원을 보냈습니다. 이번 전승절 행사가 70주년이었다는 점에서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정도는 참석할 만도 했는데 정작 참석한 이는 정치국 위원회 전국인민대표대의 부위원장이었으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무척 실망했을 법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니케이는 리홍중 정치국 위원이 시진핑 주석의 총애를 받는 측근 인사이고 베이징에서는 영향력이 큰 인물이긴 하지만 10년 전 열병식에 참석했던 류이언차오 당시 부주석에 비하면 여전히 격이 떨어진 것처럼 보인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5월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자신의 측근이자 당시 부주석이었던 왕치산을 보낸 것과도 비교가 된다는 것이 니케이의 시각입니다. 그래서였을까요? 김정은은 이번 전승절 행사에서 러시아 대표단을 까칠하게 예우했고 북한 선전 매체들도 중국 대표단보다는 러시아 대표단을 더 많이 보도했다라고 니케이는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시진핑 주석은 북한의 전승절 행사에 왜 그렇게 격이 있는 인사를 보내지 않았을까요? 사실 이 김정은 입장에서는 중국의 대표단의 격이 높다면 북한 주민들에게 자신의 체면도 세울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기회인데 왜 시진핑은 그런 생각을 감안하지 않았을까요? 일단 시진핑 입장에서는 자신의 분신이라 할 정도로 측근인 리홍중을 보냈는데 이는 그가 시진핑의 최측근이고 또 중국 정치에서 영향력이 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 리홍중이 시진핑 이후에 중국을 이끌어갈 미래의 인물로 평가받는다는 점에서 아마도 그를 북한 특사로 삼지 않았을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김정은은 시진핑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우선 북한에서는 리홍중을 잘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김정은이 부하들에게 면을 세우는데 문제가 있게 되겠죠. 반면 러시아의 쇼이구 국방장관은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김정은은 중국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을 가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리홍중의 북한 특사 공개 과정을 보면 또 다른 의미를 던져줍니다. 리홍중을 비롯한 중국 대표단은 외교부가 아니라 중국 공산당 대연락부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이는 당대당 외교를 중시하는 북중 관계의 특수성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이렇게 대외연락부가 전면에 나서서 리홍중의 방북을 발표했다는 것은 이 과정에 시진핑이 직접 관여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김정은은 지난 7월 28일 리홍중을 포함한 이 중국 대표단 8명과 접견하는 자리에서 북한에서 중국을 상대하는 최선희 외무상이나 김성남 조선노동당 국제부장도 배석시키지는 않고 오직 통역 한 사람만 대동하고 혼자서 그들을 만났습니다. 신화통신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과 리홍중 간의 대화 내용도 아주 개괄적인 북중 관계에 대해서만 오고 간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한 외교적 문제라든지 북중 간 현안은 전혀 거론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는 양측 간의 만남이 아주 의례적인 수준에서 그쳤다 하는 뜻입니다. 문제는 김정은이 그동안에
중국에 대해서 각별한 공을 들여왔다는 점입니다. 지난 7월 25일 평안남도 회창군에 있는 중국인민지원군 열사운동원을 참배할 때도 북한의 군사안보 외교 통일을 좌지우지하는 인물들인 조용원 정치국 상무위원, 또 강숙남 국방상, 최선희 외무상, 김성남 당 국제부장, 김여정 당 부부장 이렇게 동행을 했습니다. 김정은은 이 외에도 그동안 전승절 행사를 앞두고 중국의 다양한 방법으로 로브콜을 보냈습니다. 그만큼 중국에 대해서 각별하게 배려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도 중국의 김정은에 대한 태도는 냉랭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왜 그랬을까요? 분명한 것은 지금 시진핑의 모든 관심은 미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미중 간의 디리스킹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중국은 미국과 등을 지고 살 수는 없습니다. 미중 간의 갈등의 폭이 깊어지면 질수록 손해를 보는 쪽은 중국입니다. 시진핑이 이를 모를 리 없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미중 간의 갈등 관계에 있다 할지라도 중국 입장에서는 갈등의 폭을 최소화하면서 미국과 경제적 유대 관계를 가져야만 합니다. 그것이 중국의 국익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중국 경제가 진짜로 무너진다면 중국 공산당은 당장 정권의 정당성이 무너지면서 정권 유지에 빨간불이 켜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요 시장이자 기술 원천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을 유시한 서구 사회하고의 관계가 적어도 비즈니스를 할 수 있을 정도로는 만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러니 중국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관계선에 나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진행됐던 우크라이나 평화회담에 러시아를 등지고 돌연 참석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는 국제사회가 러시아의 평화를 강요하는 데 있어서 중국도 참여할 의사가 있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러시아와는 거리두기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서구 사회와의 관계 개선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는 의미입니다. 중국이 이렇게 러시아와의 관계를 재정립한다는 것은 당연히 이 북한과의 관계 역시 재정립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아마도 북한의 전승절 행사에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외교 라인이 아니라 공산당 대외 연락부 인사를 보냈다는 것도 결국 이런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다.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미중 간의 미묘한 줄다리기를 하는 사이에 러시아는 북한에 추파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김정은의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까요? 미국이 바라는 것은 북한의 도발을 중국이 제어해 주는 것입니다. 미국이 대중국 제재 수준을 조절해 주는 대가로 북한의 도발 시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에 중국이 동참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는 시사를 해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물론 중국이 북한의 그런 제재 동참 가능성을 기띔만 해줘도 김정은의 도발 행동을 제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북한이 러시아에 대해서 무기를 수출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무한정 생산해서 수출할 능력은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북한은 어쩔 수 없이 다시 중국에 의지해야만 될 겁니다. 그런 북한을 길들이는 것은 시진핑 마음먹기에 달렸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 미중 간의 외교적 해법이 어떻게 작동해 가는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와이템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